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포의 미국 증시 급락 원인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셀트리온의 급락 이유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미국 시장 폭락 원인을 파악한다. 두 번째, 미국 시장이 버블인가 본격 하락인가 알아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우리 시장은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셀트리온이 오늘 외국계 증권사에서 혹평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폭락 상황이 또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1%대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최근에 미국 시장의 닷컴 버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 하락의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된다면은 그렇게까지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예상을 했던 대로 단기적인 조정 양상이 좀 연출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의 기간 조정 과정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 흐름은 예상대로 지금 좀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외국인들보다는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더 많았어요. 외국인들 물론 오늘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삼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매도 규모는 좀 줄어드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매도가 상당히 많았죠. 셀트리온 매도에 대해서는, 급락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이 기존의 경기 관련주 쪽에 일단은 조금 집중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성장주 맥락은 오늘도 다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의 하락 원인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폭락을 하면서 미국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테슬라의 급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액면 분할로 인해서 유동성, 주식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동성, 그 다음에 또 정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에 실패를 했잖아요. 이것이 또 가장 큰 실망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흑자를 계속적으로 4분기 연속적으로 내고는 있지만 이것이 자동차를 팔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14만 대입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지금 416만 대를 팔았는데 2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럼 흑자를 뭘로 냈냐 하면은 탄소 배출권 판매로 인해 가지고 낸 이익이라는 것이죠. 숫자적으로는 충분히 S&P 500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핵심 부분에서, 자동차 부분에서는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일단 이번에 편입이 실패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테슬라에 대한 고평가 논쟁과 더불어서 결국은 폭락하면서 미국 시장을 폭락세로 이끌어 나가는 선도주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미국 시장의 진짜 하락의 이유는 이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포지수, VIX라든가, 그 다음에 또 VIX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옵션과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공포지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좀 빠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상대 강도 RSI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 이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바로 옵션 매매 쪽에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풀옵션과 콜옵션의 비율이 과거 저점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콜옵션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풋과 콜의 비율이라는 것은 풋 나누기 콜이니까요. 콜이 많아졌기 때문에 숫자가 낮아지는 것이죠. 과거 수준으로. 즉 2010년 이런 시점 언제냐 하면은 금융위기가 지난 그런 시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콜옵션이 지나치게 많아졌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콜옵션이 많아지면은 왜 주가가 빠지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먼저 콜옵션 매수를 하게 되면은, 즉 투자자, 이것은 좀 투기적인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투자자가 콜옵션 매수를 하게 되면은 금융기관 뱅크에서는 이걸 받아야 되니까 콜옵션 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이와 동시에 해칭의 수단으로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콜옵션 매수와 더불어서 주식도 함께 사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투기적인 매수기 때문에 이 모든 세 가지 요인들이 미국 시장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이 투자자, 투기적인 투자자 쪽에서 콜옵션은 매도를 하면서 청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도 함께 같이 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금융기관 뱅크 쪽에서도 역시 주식을 함께 파는 상황이 나오면서 지금은 주가를 끌어내리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웩드독이다 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미국의 9월달 선물 옵션 만기일은 9월 18일 금요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청산에 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이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이 나온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상황들은 앞으로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펀더멘털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는 것은 이와 같은 옵션과 연계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락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조정 과정들이 거치고 나면은 버블의 개념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나스닥의 버블과 현재의 나스닥의 상황은 아직도 차이가 좀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있는 이러한 꼭대기 부분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민스키의 모델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버블 상황이 아니라는 측면을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 시장 역시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2차 사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학습 효과로 인한 제한적인 경제활동, 이러면서 지금 앞으로 상황은 유동성이 플러스된 실적 장세로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과 약간의 차별화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시장은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약간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분기별로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은 계속적으로 좋은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3분기 업종별 실적을 보더라도 반도체, 바이오, 인터넷 이쪽이 역시 실적이 좋은 것이고, 종목별로 보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우리가 기존의 성장주, 주도주 맥락군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겁을 내고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상당히 폭락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다 빠졌습니다만은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삼성에시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물론 셀트리온 이틀 오른 거 다시 원위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금 외국계 증권사 JP 모간에서 상당히 악의적이라 그럴까요? 좀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와 목표 가격 19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들을 하나씩 제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가 둔화된다는 측면, 그 다음에 마진, 즉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측면, 그 다음에 재고 문제, 그 다음에 새로운 신제품,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역시 경쟁이 심하다는 부분, 그리고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래서 안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19만 원 말이 좀 안 되는 것이죠. 예, 또 헬스케어는 7만 원,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이 JP 모간은 항상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꼭 이 셀트리온에 발을 거는 이런 보고서를 계속적으로 내는데요. 이것은 오늘 JP 모간을 필두로 해서 외국계 쪽에서 외국인들 셀트리온 매도가 좀 많았던 이유도 이런 보고서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하나씩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죠. 유럽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증가가 둔화된다는 것은 유럽 시장은 지금 안정적으로 안착을 한 상태고,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이죠. 지금 트럭시마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기존의 램시마 SC 부분도 미국 시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유럽 시장은 이제 안정적인 과정이고,
오히려 미국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뚫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미국 시장 비중이 계속 이렇게 금액 베이스로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또 인플렉타 램시마도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되고, 미국의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선정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유럽 시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실적 추이는 미국 시장, 새로운 시장에 달려있다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률이 떨어진다, 마진의 압박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이 오히려 이제 1공장 증설로 인해서 생산 효율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마진율,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이익률이죠. 사실 좀 많이 안 좋았다가 서서히 이제 돌아서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억척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 있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한 후발주자들에 대한 극심한 경쟁, 이런 부분도 사실 램시마 SC는 이건 독보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휴미라라든가 그 다음에 아바스틴, 졸레오, 그 다음에 스텔라, 이런 부분들도 이미 보면은 다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제품과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이 추가가 됨으로 인한 실적의 계속적으로 증가세는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핵심 요인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JP모간의 이러한 보고서들은 과거에도 보면 항상 좀 딴지를 거는 보고서를 냅니다. 특히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과정들을 다 극복을 해왔던 경험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보고서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체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도 어저께 조금 발표해서 생산성이 아니고 이제 아직까지는 임상 단계다 이렇게 수정을 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 이거죠. 예, 어차피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는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 항체 치료제는 영국, 유럽 시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친 과대평가, 이러한 JP모간의 분석은 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봤을 때, 물론 분석 보고서 원본은 제가 아직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3시 정도 지나가지고 이것이 이제 속보로서 발표가 된 것이거든요. 원본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이 이유들이 사실 타당한 이유들이 하나도 없다는 측면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일시적인 셀트리온의 추가적인 조정 과정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추세가 끝나고 뭐 19만원 이런 이야기는 조금 말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접근을 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미국 시장 원인, 미국 시장이 좀 빠지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도 당연히 같이 빠지는 과정에서 셀트리온도 휩쓸린 것인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JP모간의 보고서 때문에 더 많이 빠진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이것이 또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0만원 이하대에서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신용이라든가 좀 급한 매물이 아니라면은 굳이 급하게 매도하실 이유는 없고 여전히 보유의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